안녕하세요. 동네의사 다정한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관절 영양제가 효과 없다, 관절 영양제를 사서 드시지 마시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딱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절 영양제는 대규모 스터디에 의해서 이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20년 전에 여러 가지 논문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논문 몇 개를 제가 이제 발췌해서 소개를 드려보면서 제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구입니다. 06년도에 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이라고 하는 저널에 이제 수록된 내용입니다.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 그리고 두 개 그 약제의 콤비네이션이 무릎 골관절염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실험한 그런 저널인데요. 이 저널의 특징이 이제 굉장히 신뢰할 만한 그런 실험 방법으로 작성한 논문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 기관에서 이제 연구를 했으며 이중 맹검법이라는 걸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약을 투여하는 사람도 약을 받는 사람도 둘 다 이 약이 어떤 약인지 모르고 이제 약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약이라든지 셀레콕시브라고 하는 그 진통소염 약제도 대조군으로서 이용을 한 그런 굉장히 공신력 있는 그런 논문이었는데요. 이 약물을 1583명의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무작위로 배정해서 이제 1500mg의 글루코사민, 1200mg의 콘드로이친, 그리고 둘의 조합, 그리고 200mg의 셀레콕시브와 밀가루로 된 약,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위약까지도 같이 대조군으로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였냐?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글루코사민이라든가 콘드로이친 같은 것들이 관절을 이루는 구조적인 그 구성 성분으로서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투여를 했는데 굉장히 공신력 있게 실험을 해서 이미 효과가 없음을 증명한 논문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논문입니다. 2020년도에 나온 그 내과학회지에 실린 논문이에요. 이 2020년도에 실린 논문에서는 모든 종류의 식이보충제, 골관절염 관절 보조제죠. 식이보충제를 모두 총망라해서 이제 메타 아날라이시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논문을 한꺼번에 넣고 통계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혀낸 논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글루코사민이라든가 콘드로이친, 그리고 흔히들 많이 드시는 MSM, 커큐민, 콜라겐, 피크노제놀 등의 이제 효능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려고 이제 논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참가자 수가 거의 50개 이상의 논문들, 그리고 약 2만 명의 가까운 데이터들을 이제 통계 분석을 했더니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위약 대비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일관되게 보이지 않았다 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커큐민이 단기적인 염증 억제에서 효과가 좀 있다, 그리고 뭐 콜라겐은 장기적으로 연골 보호에 조금 유리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연구 논문들을 이제 분석해 보니까 약간의 유의미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가능성은 열어 놓은 논문이기는 하지만, 사실 임상에서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확실히 이거는 효과가 있으니까 보조제로서 좀 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보조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을 보고 의사들은 예전부터 보조제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텔레비전에서는 계속 광고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심지어 광고하는 의사나 약사도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제약회사에서 이제 어떤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어떤 작은 스터디들을 이제 지원을 해서 그런 근거를 쌓기도 하고, 물론 효과가 실제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작은 규모로 이제 스터디를 하는 것은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큰 규모의 스터디를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없다고 나와버리면은 그런 논문을 하는데도 이제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들을 들여서 자기들의 상품이 효과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제약회사의 그 투자 방식과는 맞지 않죠. 그리고 의사들도 심지어 그런 단기적인 아주 작은 논문을 근거로 이제 처방을 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그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 어떤 그 약제를 처방하고 그러는 것이 아주 나쁜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지만, 대규모 스터디에서 의미가 없다고 한 약제들은 저는 쓰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TV에서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하고, 실제로 그걸 먹고 좀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환자분들도 상당수 많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는 그런 분들은 위약 효과,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하죠. 그냥 도움이 된다고 느끼시는 것일 뿐이지, 전체 모수 집단에서 봤을 때는 그게 크게 도움이 되는 약제들은 아니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환자분들께 무릎 건강을 위해서 무엇이 좋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여쭤보신다면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증이 너무 힘들어서, 아파서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있는 경우, 걷는 게 힘드시거나 이러신 경우에는 병원에 바로 오셔가지고 검사 및 치료를 진행하실 게 맞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고 어떤 치료가 좋은지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통증이 그 정도까지 심하지는 않는데 한 번씩은 쑤시는 통증이 있다. 그리고 한 번씩은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불편감이 크지는 않고 약간은 걱정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나라에서 이제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보조제들이 있어요. 이모튼이라고 하는 약제, 그리고 조인스정, 그리고 신바로정이라고 하는 전 3가지 정도의 약제를 처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약제들은 크게 도움이 된다고 제가 처방을 하기보다는 다른 비싼 약물들을 좀 사서 드시는 것보다는 이런 약제에 그냥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거니까 한번 드셔보시라 라는 느낌으로 처방을 드립니다. 이런 약제를 먹어보는 건 좀 그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비싼 약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 권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릎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무릎 관절의 안 좋은 상황을 자꾸 유도하는 것이 안 좋습니다. 쪼그려 앉는다든지, 무릎을 90도 이상 구부리고 양반다리 하고 오래 앉아 계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피하면서 하루에 20분 정도씩은, 한 번 걸을 때 20분 정도씩은 걷는 것이 무릎 연골에 적당한 정도의 자극을 주는 그런 가벼운 운동이니까 그 정도는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운동을 한다면 무릎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그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운동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운동에 대한 이제 운동 영상도 차후에 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 궁금하신 부분을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동네의사 다정한 김원장이었습니다.